엄마, 왜 우리 남편한테 일을 시켜? 우리 쉬러 왔잖아. 아니, 간단한 것 좀 도와달라고 한 건데. 간단한 일이라도 쉬는 날까지 일을 시키면 어떡해. 평소에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엄마도 알잖아. 겨우 쉬는 날인데.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니? 엄마 보고 혼자 다 준비하고 치우라고? 이렇게 차려놓은 음식도 내가 다 했는데. 그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우리 보고 오라고 해놓고 와서 일까지 시키면 어떡해. 그래, 알았어. 근데 엄마도 할 말이 있어. 이제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지 마.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 왜 그래? 매번 와서 먹기만 하고 도움은커녕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다 큰 애들이 왜 우리 집에 빌붙는지 모르겠네. 나도 이제 늙었어. 힘드니까 오지 마. 엄마, 집에 오지 말라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장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딸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 딸 지은이는 32에 결혼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착실한 청년과 만나 결혼했죠. 사위도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리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청년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둘 다 직장을 다니며 바쁘게 지냈지만 가끔씩 저희 집에 와서 집밥을 먹고 가기도 했죠. 사실 손주를 빨리 안겨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갖는 것도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되던 어버이날, 딸 지은이가 남편과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아이 없이 저희 둘만의 삶을 살기로 했어요. 그 순간 남편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딸 부부의 인생이고 그들이 내린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딸 부부와 특별한 갈등 없이 지냈습니다. 맞벌이를 하던 딸 부부는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집밥을 먹곤 했습니다. 제가 딸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희 소소한 행복이었죠. 특히 사위도 제가 해주는 음식을 참 맛있게 먹어줘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자영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젊은 사람이 도전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사위의 결정을 응원했고 저 역시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큰 결심을 했네. 젊을 때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렇게 응원했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위의 사업은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게를 차렸는데 손님이 많지 않았고 수입도 불안정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직장에 다녔지만 둘의 생활이 예전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 부부와 외식을 했을 때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가 되자 사위가 어색하게 머뭇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먼저 지갑을 꺼내 계산을 했죠. 아이고, 장인어른이 내셔야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꼭 살게요. 사위가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언제든 도울 수 있다고 말했죠. 사실 그때만 해도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딸 부부와 만날 때마다
제가 계산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가 미안해하며 다음에는 꼭 자기가 내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말도 없어졌고 제가 계산하는 것이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살게. 이런 말을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죠.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식과 사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니 도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당연시되고 감사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으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할래? 내가 요리할게. 가끔 딸이 이렇게 초대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보면 대부분 배달 음식이었고 그 비용도 제가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딸이나 사위가 지갑을 꺼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새 딸 부부와의 만남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밥값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오면 항상 뭔가를 사달라고 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다며 슬쩍 말하곤 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것이 쌓이면서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위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딸도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서로 예민해져서인지 가끔 언성을 높이는 모습도 보였고요. 딸이 전화로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엄마, 우리 남편 사업한다고 해서 응원했는데 이게 뭐야? 벌이는 신통치 않고 매일 늦게 들어오고 내가 혼자 다 벌어야 해. 저는 그저 위로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지만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사위는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예전 회사보다는 조금 작은 회사였지만 안정적인 월급을 받기 시작했죠. 딸도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기뻐했습니다. 저 역시 이제 딸 부부의 경제 상황이 나아졌으니 부담을 덜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딸 부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식을 하면 제가 계산을 했고 딸 부부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위의 취직 축하 자리에서도 제 생일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제 생일날 있었던 일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계산할 때가 되자 딸 부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만 남아 계산을 했죠. 내 생일인데 내가 계산을 하는 상황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그렇게 가볍게 인사하고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용기를 내어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너희가 계산 좀 해줄래? 엄마도 이제 노후 준비해야 하는데. 그 말에 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엄마, 밥값 가지고 왜 그래?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 알면서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같이 밥 먹지 말자. 제 말이 꼭 밥값을 달라는 것처럼 들렸나 봅니다. 사실 저는 단지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싶었을 뿐인데 딸은 마치 제가 인색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사위도 취직했으니 가끔은 너희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아직 빚도 있고 집도 사야 하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 엄마는 평생 벌었으면서. 딸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제가 평생 번 돈으로 딸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켰는데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태도가 서운했습니다. 남편도 곁에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냥 내가 낼게. 딸내미 부담 주지 말자. 그 순간 무언가가 확 깨닫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계속해서 딸 부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그것이 감사함보다는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건강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집안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매년 지내는 시어머니 제사였는데 항상 그렇듯 온 가족이 우리 집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수용품을 사고 집 청소를 하고 음식 준비를 하느라 며칠 전부터 바빴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더 힘들게 느껴졌지만 가족이 모이는 날이니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제사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딸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늦게 와서 제사 준비가 바빴는데도 딸도 사위도 도와주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둘 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그날따라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가 불편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다가 사위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위, 저기 과일 좀 갖다 줄래? 엄마가 오늘 허리가 좀 아파서. 그 순간 딸이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왜 우리 남편한테 일 시켜? 쉬러 왔잖아. 내가 할게. 딸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작 일은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몇 가지 일을 한 후 다시 소파로 돌아가더군요. 제사를 지내고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와, 엄마가 이번에도 음식을 너무 많이 준비했네. 남으면 어떡해. 딸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남은 건 너희 싸가면 되지. 식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데 또다시 딸 부부는 돕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시장 보는 비용만 해도 적지 않았고 음식 준비하느라 며칠을 고생했는데 딸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 감사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일 시킨다고 짜증을 냈죠. 그때 문득 딸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딸 부부가 돌아갈 때였습니다. 늘 그렇듯 음식을 싸주려 했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냉장고에 음식 너무 많아. 이번엔 안 가져갈게. 음식도 안 가져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음식을 싸가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문득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딸 부부가 떠난 후 남편과 둘이 남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지은이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없어. 우리가 너무 다 해줬나 봐. 이제 좀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해주다 보니 딸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 특별한 날이 아니면 딸을 만나지 않을 생각이다. 서로 서운한 마음만 커질 것 같다.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음식 진짜 맛있었어. 고마워. 뒤늦은 감사 인사의 마음이 조금 풀렸지만 이미 결심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였고 만나자는 제안도 자제했습니다. 물론 딸도 바쁜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서운해서 먼저 연락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시간이 흘렀을 때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 오랜만에 만날래? 집에서 밥 먹자. 순간 망설였습니다. 집에서 만나면 또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그걸 딸은 당연하게 여길 텐데. 하지만 오랜만에 온 딸의 연락이라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 좋아.
근데 이번엔 식당에서 만나자. 엄마가 요즘 몸이 좀 피곤해서.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어디서 만날까? 집 앞에 불고기 식당 어때? 그곳 불고기가 맛있잖아.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당일이 되어 딸 부부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반가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의 회사 이야기, 사위의 새 직장 이야기.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는데도 마음 한편에는 계산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가 되자 저는 평소와 달리 지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위와 딸도 잠시 어색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은이가 낼 차례지? 이번엔 너희가 한턱 쏘렴. 그 말에 딸과 사위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사위가 마지못해 지갑을 꺼냈습니다. 계산을 하는 사위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딸이 제 귀에 대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왜 그래? 아빠가 갑자기 우리 보고 내라고 하고. 딸, 이제 너희도 어엿한 직장인이잖아. 가끔은 부모님께 식사 대접하는 것도 좋은 거야. 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의 연락이 또 뜸해졌습니다. 아마 서운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같으면 집에서 크게 상을 차리고 딸 부부를 초대했을 텐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번 생일은 간단하게 커피숍에서 지은이네 만나는 건 어때? 굳이 크게 준비할 필요 없잖아.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제안했습니다. 아빠 생일인데 이번엔 집에서 하지 말고 카페에서 간단히 만나자. 케이크 정도만 준비할게. 딸은 의외로 쉽게 수락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어디서 만날까? 여기 집 앞에 대형 카페 생긴데 어때? 거기 케이크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잖아. 그렇게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생일 당일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케이크와 커피 몇 잔으로 간단하게 축하를 했는데 오히려 이전처럼 큰 식사를 준비했을 때보다 부담이 없었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딸이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도 기뻐했고요. 계산할 때도 부담이 적었습니다. 커피와 케이크 값이니 크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딸이 먼저 계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제가 낼게요. 아빠 생일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딸이 자발적으로 계산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에게 부담 없는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어. 부담 없이 만나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네.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전처럼 큰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히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딸 부부와 만날 때 집이나 비싼 식당보다는 카페나 간단한 분식점 같은 곳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딸도 조금 어색해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카페에서만 만나자고 해? 집에서 만나면 더 편하잖아. 그때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큰 음식 준비하는 게 힘들어. 그리고 너희도 이제 다 컸으니 매번 부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을 살았으면 해. 서로 부담 없이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딸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런 만남 방식에 적응해 갔습니다. 오히려 카페에서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더 편안하다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이 카페 분위기 좋다. 여기 디저트도 맛있네.
이렇게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만남의 질이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식사를 하고 오랜 시간 함께 있었지만 그만큼 부담과 갈등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짧게 만나도 서로 웃으며 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계산 문제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나면 비용이 크지 않아 누가 내든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때로는 딸이 계산을 했고, 그것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우리 만남이 달라진 것 같아. 왜 갑자기 이렇게 바꾼 거야? 솔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오면 항상 큰 음식을 준비하고 외식을 해도 내가 다 계산하곤 했잖아.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 너희도 이제 어엿한 어른이고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서로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는 관계가 더 건강할 것 같았어.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도 모르게 엄마에게 너무 많이 의존했나 봐.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엄마의 희생이었던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제 마음을 이해해 준 것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야. 다만 이제는 우리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생기더라고.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이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의 결혼 3주년이 되었을 때 저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정성을 담아 고른 커플 머그컵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선물을 건넸습니다. 결혼 3주년 축하해. 앞으로도 서로 아끼며 잘 살아. 딸은 선물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딸도 저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엄마 선물도 준비했어. 손수건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딸의 마음이 담겨 있어 정말 기뻤습니다. 고마워. 정말 마음에 들어.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요즘 회사 생활이 바쁘지만 충실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고, 사위도 새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만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 예전에는 왠지 서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편안해.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지은이를 만났는데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어. 이제 서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독립적으로 되니까 마음도 더 가벼워진 것 같아.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자식도 자식대로, 부모도 부모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해. 너무 얽매이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모든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고 보살피다가 자식이 성장하면서 점차 독립적인 관계로 변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우리 집에서 밥 먹자. 내가 요리할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전의 경험으로는 딸이 요리한다고 해도 결국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제가 가서 거들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딸의 변화를 생각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좋아. 뭐 도와줄 일 있을까? 아니야, 엄마. 이번엔 정말 내가 다 준비할게. 그냥 편하게 와. 약속한 날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고,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마지막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다 너가 준비한 거야? 응, 어때? 인터넷 보고 열심히 배워서 했어. 엄마가 항상 우리 위해 준비해줬으니 이번엔 내가 해주고 싶었어. 감동이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사위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고, 심지어 식사 후 설거지도 자원해서 했습니다. 장모님, 요즘 저희가 많이 변했죠? 솔직히 예전에는 너무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도 성숙해졌다고 생각해요. 사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놀랬어. 지은이가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 그렇지. 가끔은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나 봐. 이제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납니다. 가끔은 집에서, 가끔은 카페에서, 때로는 식당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가 편안하게 느끼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근에는 딸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부분도 적극적으로 책임지려고 합니다. 외식을 하면 번갈아 가며 계산을 하고 선물도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가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고 딸이 서운해할까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너무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딸이 찾아올 때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갑고 설렙니다. 서로 편안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제가 65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작은 지혜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거리두기가 때론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관계의 변화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스스로 서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